안녕하세요. 청강TV의 김인숙입니다. 오직 필요한 건 무엇일까에 대한 인생 문장을 시작합니다. 이정아 시인의 시 조용히 손을 내밀어 내가 외로울 때 누가 나에게 손을 내민 것처럼 나 또한 나의 손을 내밀어 누군가의 손을 잡고 싶다. 그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의 가슴이 데워진다는 것을 새삼 느껴보고 싶다. 그대여 이제 그만 마음 아파하렴. 얼마 전에 제가 소개한 모르는 여인의 편지 작가 슈테반 츠바이크가 생애 마지막 2년에 쓴 회상의 기록들이 오랫동안 등한시되었다가 사후 에세이집으로 요즘 출간되었습니다. 그중 필요한 건 오직 용기뿐이란 글이 아주 짧지만 감명 깊어서 전문을 소개합니다. 빈에서 고등학교에 다닐 때 학교에서 가장 촉망받는 친구가 있었다. 16살이었던 그는 아주 잘생기고 재능이 뛰어나고 성실하며 풍임이 단정하고 야망도 있었다. 우리는 그가 똑똑한 머리로 분명 고위 공직자가 되어 빛나는 경력을 쌓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오스트리아의 위대한 외교관 메테르니히 후작의 이름을 따 그를 메테르니히라고 우리는 불렀다. 그에게는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단점이 딱 하나 있었는데 바로 고상함이었다. 그는 항상 깃달린 말끔한 정장에 넥타이까지 단정하게 매고 학교에 왔고 날씨가 좋지 않는 날에는 운전기사가 딸린 리무진을 타고 등교했다. 거만함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려운 다정한 친구였고 우리는 모두 그를 좋아했다. 어느 날 아침 메트리히 자리가 비어 있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았다. 대형 금융회사 대표였던 그의 아버지가 전날 저녁에 사기범으로 체포되었다. 이 엄청난 금융 사기로 수천 명에 이르는 평범한 사람들이 힘들게 벌어 알뜰히 저축한 돈을 하룻밤 사이에 몽땅 잃고 말았다. 신문에서는 범인과 그의 가족의 사진까지 더하여 이 사기 사건을 대서특필했다. 그제야 우리는 이 불운한 친구가 왜 학교에 오지 않았는지 이해했다. 창피했을 터다. 그의 자리는 2주 동안 비어 있었고 그동안 신문들은 그의 아버지가 벌인 사기 행각을 점점 더 상세하게 파헤쳐 보도했다. 3주째 접어든 어느 날 아침 교실 문이 열리고 메트르니가 조용히 들어와 자리에 앉았다. 그는 재빨리 책장을 폈고 수업이 진행되는 2시간 내내 단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쉬는 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렸고 우리는 늘 하듯이 복도로 나갔다. 그는 곧장 복도 끝으로 가서 우리에게 등을 돌린 채 홀로 서서 마치 거리에서 그의 관심을 온통 사로잡는 뭔가가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창밖만 뚫어지게 노려보았다. 하지만 우리는 이 가련한 친구가 우리와 눈을 마주치지 않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고 사실은 몹시 외롭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스스로 만든 이런 고립이 그에게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알았기에 우리는 감히 장난도 치지 못했고 크게 떠들며 웃을 수도 없었다. 그는 분명 우리가 다정하게 다가와 주기를 바랐을 터다. 하지만 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다가갈 방법을 잘 몰랐던 우리는 서로 눈치만 보며 주저했다. 누구도 먼저 나설 용기를 내지 못했다. 한없이 길었던 몇 분이 지나고 종소리가 다시 우리를 교실로 불렀다. 그 친구는 빠르게 휙 돌아 우리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서둘러 교실로 들어갔다. 자리에 앉아 서둘러 책을 펼치는 동안 앙담은 그의 입술은 아까보다 훨씬 더 창백해 보였다.
오전 수업이 끝나자 그는 재빨리 교실을 나갔고 결국 우리 중 누구도 그에게 말을 걸 기회를 얻지 못했다. 우리는 모두 죄책감을 느꼈고 상황을 바로 잡을 방법을 궁리하기 시작했지만 너무 늦었다. 그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그의 자리는 다시 비었다. 우리는 그의 집에 전화를 걸었고 그가 어제 학교에서 돌아와 갑자기 어머니에게 학교에 더는 가지 않겠다고 선언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빈을 떠나 작은 도시 어느 약국에서 직업 교육을 받았다. 우리는 그를 다시는 보지 못했다. 그가 계속 학교에 다닐 수 있었다면 그는 분명히 우리 모두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를 돕지 못한 우리의 주조가 그의 인생 경로 변경에 의심의 여지 없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날 아침 우리 말 한마디, 다정한 몸집 하나가 그에게 불행과 고통을 이겨낼 힘을 어쩌면 줄 수 있었으리라. 그 중요한 순간에 그를 저버리고 만 것은 공감 부족이나 무관심, 못된 의도는 아니었다. 가장 필요할 때 올바른 말을 못하게 막는 것은 많은 경우 용기 부족인 것 같다. 패배나 굴욕의 수치심으로 영혼을 다친 사람에게 다가가는 일이 절대 쉽지 않음을 알고 있지만 이때의 경험을 통해 나는 누군가를 돕고 싶은 첫 번째 충동에 주저없이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다. 공감과 말의 행위는 도움이 가장 절실할 순간에만 참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처칠은 용기는 인간이 지닌 첫 번째 자질로 올바르게 평가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것들을 보증하는 자질이기 때문이다. 성경의 히브리서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니라. 유엔이 세계 각국의 국민성을 조사하는 중 각 나라별로 한 명씩 나와서 자국의 국민성을 한마디로 말했습니다. 영국 사람 신사도, 일본 사람 친절, 독일 사람은 근면, 미국 사람은 개척정신. 그때 뒤쪽에서 한국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그거 빨리빨리 좀 말하고 들어갑시다. 오늘도 험한 세상에 맞서 싸워 이기는 용기 있는 삶을 사십시오. 감사합니다.